윤상현 의원의 지중 발언 녹취 폭로가 일파만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는 일종의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분쟁에서 치어리더 역할 저한테 기대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누리당의 상향식 경선은 대국민 사기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유령당원과 안심번호가 가짜번호다. 이렇게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에 살생부 파문이 터졌을 때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여기서 안 그러면 2차, 3차 터질 것이다. 했고 지난번에 2차 여론조사 유출이 있을 때 그 다음은 대형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겁니다. 저한테 마치 무슨 당원이나 그것은 어떤 계파에 선 사람의 입장을 요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어떤 한 정당에 할 수 있는 조언과 충고를 다 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야당에 대해서도 조언과 충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이 나을 것인가, 한마디로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를요 무슨 어떤 싸움꾼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되기를 요구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채널A가 추가적으로 더 폭로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의 정보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엄청난 표가 하루 만에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통화한 소화기 넘어 상대는 친박계 비의원으로 분류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인데요. 제 개인은 윤상현 의원 옆에서 누가 녹취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통화 상대방인 친박계 비의원이 녹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끼리 뭔 녹취를 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녹취했을까? 이 부분은요, 이 녹취에서 폭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2차 공천을 발표하는 날 이 녹취가 터져서 결국 2차 공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2차 공천 발표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있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궁지에 몰린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약간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추가 폭로가 더 있다면, 그리고 그 폭로가 1차 폭로 이상의 위력이 있다면 이것은 비박이나 김무성 대표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왜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전략공천 부분에서 본인이 5달 동안 주장해온 상향식 공천을 폐기하고 거기에 굴복했는가? 어제 왜 손바닥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무대가 무쫄이 됐느냐고까지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자신의 성을 걸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는 외부에 이야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 비박계 누군가는 이 녹취록을 폭로해서 채널A 언론사에 전달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녹취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녹취가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서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통화 상대방이 이걸 녹취해서요 언론사에 흘리기는, 그건 다 윤상현 의원과 아주 가깝거나 또 윤상현 의원의 부하거나 친박계 핵심 측근인데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뒀다가 이런 전화를 일부 수많은 녹취 내용,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서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 내용 중에
일부를 1차로 공개한 것이다. 즉 아침에도 녹취가 훨씬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오후에 또다시 추가 녹취 폭로가 저녁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2탄, 3탄, 4탄 터져 나오는 내용은 더 심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 상대방은 A 의원 이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두세 명 더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원이 아닌 핵심도 한 명이 있을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핵심 친박계 의원이 통화를 했을 수 있다. 사실 뭐 기분 나쁜 상황에서 술 먹고 자기가 잘 아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전화가 도청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을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해킹을 했다면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한 내용이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100% 스마트폰 해킹에 의한 도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용이 더 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해킹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그걸 갖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통화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이 듭니다. 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사과를 갔는데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사과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키워가겠다라는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뭐 본인은 부인하지만은 어쨌든 살생부 파문에서 무언가를 알리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졌을 때 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친박은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주도권이 넘어왔으니까 이만 넘어가자. 서로 따지면 뭐 하겠느냐 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매우 잘못되어가는 일을 친박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김무성 대표는 그때 친박과는 다르게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폭로될 내용이 더 있다 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태를 계속 굴려가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자, 검색어가 다시 1위에도 올라갔어요. 오후 들었어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몇 건을 더 폭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후는 신이 난 듯 이 부분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 상대방을 존재를 밝힘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이 추가 폭로된 내용에 보면 친박 현역 의원인데요. 통화 상대방이 김무성 대표를 명비난하면서 다 죽여. 그래서 전화해서 형 내일 공략해야 돼. 응응응 오케이 형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박의 실세 윤상현 의원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보다도 더 나이나 신분으로 윗등급일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 이미 이거를 녹취한 사람은 100% 기획하고 작정을 해서 녹취를 했고요. 이미 27일 날 녹취한 내용을 지금 오늘까지 열흘 이상을 들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언론에 제공을 한 것은 그것은 매우 기획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녹취록이 다수가 벌써 제공되어 있다가 공개하는 날짜를 적절하게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떤 이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되고 그 상대방들이 정말로 비중 있는 친박의 핵심 인사들이라면 파문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으니까 수습의 대가로 공천에 있어서 비박의 인물들을 공천을 해라. 그런 양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했다고 해서 과연 녹취록 폭로가 끝날까요? 양보하고 난 다음에 또 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양보할 겁니까? 저는 이 일은 그렇게 수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애초부터 이 새누리당 친박들이 이런 사태를 수습해 가는 부분에서 공천의 우위만 가지면 된다라고 몰고 가는 모습이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쪽에 희생자가 부득이 생긴다 하더라도 끝을 봐서 철저하게 아예 이 일에 모든 근원을 뿌리 뽑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일에서 사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경찰에 고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윤상현 의원이 누군가 통화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고요. 이 일을 도청이나 녹취를 해서 언론사에 공개했다는 것은 이 범죄의 문제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공개될 내용을 갖다가 우려해서 사과해서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김무성 대표의 살생부 파문이 터졌을 때부터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에 나서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을 저는 정치권에서 추방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면 이 녹취록이 도청이 되고도 공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폭로한다면요, 제일 약한 것을 먼저 터뜨리고 심각한 것을 뒤로 뺄 겁니다. 그래야 딜도 할 수 있고 서서히 말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부인을 하면 더 심각한 걸 터뜨려서 아마 코너로 몰려고 할 건데요.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과해서 끝날 것 같으면 벌써 덮어졌겠죠. 이 일은 사과할 문제 차원을 넘어섰다고 저는 보고요. 사과는 결국 수용이 되지 않을 거고 이 일은 진상규명이나 추가 폭로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현재 공관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 내용이 영향을 받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과 관련해서 공천 발표는 오늘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 때문에 공천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공관위 스스로 이런 폭로에 공천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정치권입니까? 마피아 집단입니까? 협박하고 도청하고 그렇게 하면 또 공천에 영향을 받고 새누리당이 이래 가서 되겠습니까? 야당이라도 공당에서 합법적인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에 의해서 새누리당 공천이 영향을 받았으면 그것은 윤상현 의원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일입니다. 만약에 당에서 의원 윤리를 위반하는 부분이거나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윤상현 의원의 공천이나 정치 생명에 연관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 술 먹고 남 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결과는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당에서 윤상현 의원이 정치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징계를 내리든 처리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서요, 둘 사이에 윤상현이 김무성에 사과하고 김무성이 사과를 수용한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생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론조사 자료 유출부터, 여론조사 자료 유출도 조사하는 방향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수는 여론조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찌라시인 양 취급을 하면서 덮어버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박의 강남 호텔 모임에 또 녹취록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이야기한 수준을 넘어서서 매우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도 새누리당에서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이 지금 공개되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고발 조치를 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처벌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관계자들은 저는 공천을 탈락시키든지요. 그렇게 해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하지. 계속 폭로가 수시로 터져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공천의 권한이 이제는 비박이 우위에 지었다 해서 공천 권한이 저쪽으로 또 살짝 넘어가면서 물밑에서 주고받으면서 공천을 적당히
하자고 조율하는 행태로 가고자 폭로를 했을 건데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은 당도 아닌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 사태를 보고요. 뭐를 느끼겠습니까? 둘 다 똑같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엄격하게 규명을 해서 끝을 봐야지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조폭이나 마피아들이 하는 수법. 한마디로 정말 질 낮은 이런 사업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하면 그건 그 업계에서 매장이 됩니다. 이게 정치판에서요. 국민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짓거리며 그 수습이요. 사과로 끝낼 일입니까? 어떻게 사과를 이야기해? 사과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상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폭로가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 공작이라는 부분도 규명이 분명히 돼야지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판이 맑아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새누리당에 나타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60년대, 70년대 때도 이런 일들을 잘 보이지 않았던 행태입니다. 제가 태어나서요. 정치판에 이런 짓거리들을 처음 봅니다. 자, 새누리당요. 이렇게 가다가는 총선 패배합니다. 패배하는 게 아니라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이라도 살생부부터 시작을 해서 여론조사 자료 유출, 강남 모임 무슨 언론 보도, 그 다음에 뭐 9명의 무슨 공천 탈락 비리 사유, 그리고 오늘 나타난 녹취록, 또 추가로 공개될 녹취록, 전부 다 새누리당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공천을 중단하고요. 끝장을 봐서 관련자들을 저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당직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둬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 이렇게 폭로하면서 서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비박과 친박이 서로 갈라서기를 충고합니다. 그것이 깔끔하죠. 그래야 한쪽이라도 산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이 새누리당의 공천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전에 진상을 반드시 빨리 규명을 하길 바랍니다. 시간 끈다고 물밑에서 타협을 한다고 그 대가로 공천 몇 개를 서로 주고받고 양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골병은 준비된 폭로는 전부 다 터질 겁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은 더욱더 증가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물밑에서 서로 간에 합의로 수습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애초에 버리기 바랍니다. 자, 막장으로 치닫는 새누리당 정말 지금이라도 똑바로 수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